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완수 TV입니다.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대통령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입니다. 사실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닌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 두 보수 정권 대통령이 탄핵으로 추출되는 비극, 이는 정교하게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작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수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줄 탄핵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거대 야당을 만들 수 없고 통계적으로는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비상계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하늘이 대한민국에게 내린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재명을 위한 마지막, 이번에는 망미 아니라 기도로서 제가 이재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목,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영과 악한 육신을 감싸고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자를 통해 저 부부를 구원하소서. 만약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이재명, 김혜경 부부 두 분이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두 분의 자손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전환길 드리실래요? 변호사들 6명의 의견이 뭐냐 하면은요, 벌금 정도 나오거나 전부 무혐의 될 거래요. 왜 그만 그들은 고발했을까요? 이재명 기분 나쁘고 보기 싫은 사람은 다 고소 고발해서 잡아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막상 재판 받아야 될 이재명은 재판 안 받잖아요. 대한민국 법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과 모든 법치가 망가진 겁니다.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가려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1월 26일 날 또 출석 요구를 받아서 출석해야 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경찰한테 출석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변호사들 법조인의 공통점에서 전환길한테 없는 죄를 덮으씌워서 지금 전환뉴스를 못하게 하려고. 보세요. 세이브 코리아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님 구속, 광화문 이끌었던 정광 목사님 구속, 전환길이가 또 가장 큰 또 빅스피커. 결국은 전환길마저도 구속해서 향후 일어날 집회 같은 걸 아예 못 일어나도록 다 구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죄도 덮어씌워서 내란죄 덮어씌우는 거 봤죠? 구속 사유도 안 되는데 손현보 목사님, 정광 목사 구속시키는 거 봤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망가지고 무너진 사법부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 23년형 선고한 것에 대해서 그 근거로서 밝힌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정치 재판이었고 여론몰이에 당해서 결국은 선고된 것이다 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있을 수 없는 선고입니다. 헌법 77조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그리고 형법 87조 내란죄의 규정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였고, 이진관 판사에 묻고 싶어요. 이게 무슨 폭동입니까? 다친 사람도 하나 없고 부상자 한 사람도 없고 실탄 소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관위를 장악했다고요? 국회를 장악했다고요? 뭘 장악을 했는데요? 장악했다면 국회의원이 과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방해받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그게 무슨 국헌문란입니까?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선고를 했을까? 이진관 판사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이 이진관 판사가요, 과거에 이재명 재판을 계속 연기시켜줬던 그 이재명 끈앞불 같은 그런 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이제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선고하고 나면 봐라 언론에서는 전부 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지 하는데 여러분 이미 그 사법부는요 썩었다고요. 그 사법부 이진관 판사가 했는 것을 보고 나면 전환길처럼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반박하는지를 이해할 겁니다. 이진관 판사를 검색해 보시면 과거에 이재명 재판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재판 연기해주고 재판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진관이에요. 진짜 참 대한민국 사법부 완전 썩어 빠졌죠, 그죠?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진관도 아이고 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전쟁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총과 탱크는 없지만 제도와 여론, 사법과 언론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국민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제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시민의 각성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 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 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 전쟁은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체제는 연쇄적으로 붕괴됩니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보 판단이 흐려지며 외교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국가는 더 이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분열됩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체제를 설계한 세력은 더 단단해지고 일반 시민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체제 전쟁이 가장 잔혹한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은 연봉 60억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현장에서 시민과 해외 교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전환길 TV를 통하여 올드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진실한 뉴스를 직접 책임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꿈에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환길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이 침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환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